이번 시간에는 그 변압기 TR이죠. TR 용량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가 한 대 있다고 치겠습니다. 변압기 용량이 자 100이라고 보죠. 물론 단위가 kVA겠죠. 피상전력이니까. 자, 이런 TR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 근데 이 변압기에 예를 들어서 역률이 어떻게 되냐면 역률이 콜사인 세타죠. 콜사인 세타가 0.6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0.6이라고 본다는 얘기는 유효 전력이 60%란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은 100에 60, 그죠? 100에 대해서 60. 또 100 중에 얼마요? 60%. 60%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60kW죠. 60kW를 유효 전력으로 하고 있다. 이게 유효분이다. 유효 전력. 자, 이런 얘기겠죠. 그럼 이게 역률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딱 이것만 놓고 보면은 글쎄요, 뭐 60kW를 쓰는 게 적정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기 코사인 세타가 0.6이란 얘기는 사인 세타, 그죠? 사인 세타는 얼마란 얘기입니까? 사인 세타. 이게 0.8이란 얘기죠. 원래 0.6, 0.8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이게 0.8이란 얘기인데 버리는 게 얼마란 얘기예요? 0.8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80 이렇게 되죠. 80 어떻게 돼요? 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이 역률은 9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95%가 한계점이다. 보통은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 전기 설비를 하고 전기 설비를 할 때 보통 역률을 0.9로 잡습니다. 이렇게 90%니까 0.9로 잡아서 한다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부하가 있다고 이렇게 치겠습니다. 부하가 있으면은 이 부하가 가진 아, 그 용량이 있죠. 용량이 이제 유효 전력을 얘기하는 거죠. 요게 여기 이제 60kW잖아요. 0.6이면 그럼 총 부하가 0.6이니까 60kW짜리 부하란 얘기죠. 아, 변압기의 출력이라는 거는 변압기 출력은요. 이 부하의 역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역률. 코사인 세타분이죠.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압기의 출력은 얼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게 지금 역률이 0.6이니까 60kW죠. 요게 바로 60kW가 변압기의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100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왔는데 공급이 됐는데 그 중에 60%만 쓴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뭐예요? 허당이다. 얼마를 버리는 거예요? 40 정도는 떨어져 나간다. 이런 얘기죠. 어, 현재 이 변압기는 그죠? 변압기의 출력은 부하의 역률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부하의 유효 전력이죠. 역률이란 얘기는 유효 전력에 의해서 전력만큼만 쓸 수 있는 거죠. 0.6일 때. 그러면 이 변압기가 낼 수 있는 0.6이라 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지금 최대 출력을 내고 있다. 이렇게. 최대 출력을 부하가 만약에 60kW라 그러면 최대 출력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코사인 세타 역률이 0.6인 변압기라면 자, 부하가 만약에 60kW가 돼 있다 그러면 이 변압기로서는 지금 최대 출력으로 부하에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 이 얘기죠.
이 부하에다가 만약에 뭐 10kW를 더 단다 이러면 과부하가 되는 거죠. 달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전부 다 이제 총 출력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킬로와트라는 걸 가지고 지금 역률이 0.6이기 때문에 0.6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60kW 이상을 쓸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다 10kW를 더 달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률을 코사인 세타 역률을 0.7로 올리면 그죠? 70kW니까 쓸 수 있는 거죠. 합쳐도 0.8로 하면 여기다 10kW를 더 쓸 수 있죠. 0.9로 하면 10kW를 더 쓸 수 있죠. 역률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설비 용량이 늘어난대. 이게 바로 부하가 설비 용량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효 전력을 쓰는 설비 자체가 유효 전력을 사용해서 돌리니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률을 계산하면 설비 용량을 어떻게 해요? 설비 용량을 늘릴 수 있다. 그죠? 늘릴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부하가 아까 60kW짜리라 그랬어요. 그죠? 현재 부하 60kW를 0.6의 상황에서 다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코사인 세타 역률을 계산하면 용량이 늘어난다 그랬죠? 역률을 올리는 겁니다. 얼마요? 예를 들어서 0.8로 올렸다고 보겠습니다. 0.8이다. 역률이 0.8로 개선을 했다. 0.8로. 어떻게 개선을 합니까? 콘덴서를 병렬로 다는 거죠. 여기다가 콘덴서를 다는 거죠. 콘덴서를 이렇게 달게 되죠. 이렇게 달아서 콘덴서를 달아서 이쪽에 여기 콘덴서라고 치고 콘덴서를 달아서 역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콘덴서 뭘 설치한다고요? 콘덴서를 달아서 역률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는 거죠. 이제 무효전력을 이제 줄인 지상 무효전력을 줄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압기의 출력이 0.8이니까 80kW가 되겠죠. 변압기의 출력은 역률에 따라간다 그랬으니까 역률이 0.8이니까 변압기의 출력은 부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60kW 되는 거는 80kW.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콘덴서를 달아서 역률을 증가시킬 때, 그죠? 콘덴서 콘덴서 용량을 구하는 식이 있었죠. 자, 이거 좀 지우고,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 Q는 어떻게 합니까? P 탄젠트 세타 1 빼기 탄젠트 세타 2가 되겠죠. 이게 앞에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처음에 값이고 요게 나중 값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부하가 60kW죠. 60kW. 처음 걸 보면 60kW에다가 탄젠트 세타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코사인이 얼마입니까? 처음에 역률이 얼마죠? 0.6. 0.6이니까 사인은 0.8이겠죠. 코사인 분의 사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나중 계산했을 때 역률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0.8이 됐죠. 0.8로 계산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긴 0.6이 되겠죠. 이 콘덴서 용량이 나오죠. 자, 계산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계산기를 잊어버려 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 그러면 계산해 보죠. 60에다가 괄호 열고 뭡니까? 0.8 나누기 0.6 그죠? 0.8 아래가 0.6 한 다음에 빼기 이렇게 하죠. 이번에는 0.6 아래가 0.8 계산해 봅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 35 나오죠. 35 kVA 이렇게 용량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짜리를 달아주면 된다. 만약에 거꾸로 얘기해서 이제 우리 피상분을 알고 싶다. 우리가 부하를 하는데 피상분이 얼마인가를 알고 싶다. 역률이 0.6이었다. 역률과 용량 그죠?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역시 피상분을 유추를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100kVA가 나오잖아요. TR에 지금 완전히 풀로 걸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이제 35kVA라 그랬는데 단위를 그죠? 이게 콘덴서는 뭡니까? 이게 진상이죠. 진상 무효 전력이죠. 무효 전력. 왜 다른 겁니까? 원래 이 무효 전력이 무효 전력, 지상 무효 전력인데 이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진상을 다른 거죠. 지상의 반대인 이걸 다른 거죠.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어 진상 무효 전력이니까 무효 전력의 단위 킬로 바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둘 다 됩니다. 단위가. 그럼 왜 이게 단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인데. 그죠? 다시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35 kVA 또는 킬로바라고 쓸 수 있다. 둘 다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콘덴서는 원래 피상전력이라는 거는 피상전력은 유효전력 플러스 어떻게 돼요? 무효전력이 되는 거죠. 무효전력. 콘덴서는 유효전력이 아예 없죠. 유효전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무효분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피상분이나 무효분이나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는 kVA고 이쪽에는 킬로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킬로바로 쓰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요? kVA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전력 설비를 용량을 나타낼 때는요. 좀 더 kVA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킬로바보다는 kVA로 나타내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틀린 건 아니지만 킬로바라고 했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조금만 더 나가서요. 여기 이제 60kW라 그랬잖아요. 전력 소비 전력이 60kW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무효분은 어떻게 구할까? 무효. 그죠? 무효분 우리가 배웠죠. 어떻게 보면 유효분을 우리가 알고 있죠. 유효에서 무효분을 구하는 거는 유효분에다가 곱하기 어떻게 돼요? 탄젠트 세타를 해죠. 탄젠트 세타. 탄젠트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쓰면 여기 60이었고 곱하기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니까 역률이 0.6일 때 이게 0.8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80kW가 나오죠. 자, 이렇게 무효분을 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애시당초의 역률이 이게 0.6이라고 우리가 출발했기 때문에 0.6일 때 코사인 세타가 0.6일 때 그죠? 사인 세타 값 다시 말해서 무효분은 바로 80kVA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벡터 합을 그죠? 아까 60kW에다 플러스 80kVA를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100kVA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써도 뭐 60 더하기 80 140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전혀 없겠죠. 자, 벡터 합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제 80kV는 진상일까요? 지상일까요? 당연히 지상 무효 전력이죠. 지상 무효 전력이다. 이렇게 80kV가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다 콘덴서를요 우리가 이제 임의로 이렇게 했다. 요거 이제 지상 무효 전력이고요. 여기다 콘덴서를 80짜리 kVA를 달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 요건 지상이고 이건 진상이죠. 그럼 두 개가 어떻게 돼요? 뭐 kVA 쓸 수 있고 킬로바를 써도 된다 그랬죠. 그럼 두 개가 상쇄돼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럼 역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분이 다 날아갔으니까 역률이 그때는 코사인 세타는 바로 1이 되겠죠. 역률이 1. 100%다 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서 100kV 이 변압기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게 역률이 1이면은 어떻게 돼요? 100kW까지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뭐 불가능한 얘기라고 봐야죠.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우리가 이제 위에서 피상분이 피상전력 얼마라 그랬습니까? 100이라 그랬죠. 100kV인데 자, 요거는 어떻게 나온 거라고요? 이렇게 루트에 유효분의 제곱, 유효의 제곱 플러스 무효의 제곱이잖아요. 무효분의 제곱. 유효가 얼마라고 했어요? 아까 60kW라고 그랬죠. 자, 여기다가 이제 무효분이 예를 들어서 콘덴서를 뭐 80짜리 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요거 60의 제곱 플러스 80의 제곱의 루트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자, 킬로바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자,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자, 하여튼 유효분과 무효분을 합친 건데 여기다 이제 콘덴서를 단다는 얘기예요. 80인데 여기다가 콘덴서를 만약에 40짜리를 달았다. 그럼 40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60의 제곱 플러스 40의 제곱을 루트 붙여서 계산을 하면 이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왔냐면 72.11이 나옵니다. 72.11. 자, 소수 좀 뒤에 거는 이제 자르고 두 자리까지만. 자,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피상전력이니까 kVA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 유효전력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유효전력은 불변이다. 그대로 있죠. 뭐 설비가 60kW가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 제품 60kW가 들어가는데 이 무효전력이 변한다고 해서 60kW보다 안 되게 떨어지고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쉽게 전자제품을 쓸 때 그 전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소비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자, 이 콘덴서를 달아서 이렇게 40으로 줄인 거죠. 80이었는데 40으로 줄인다는 얘기는 자, 역률을 계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역률을 계산한 거다. 역률 계산한 거다. 뭘 달아서? 콘덴서를 달아서. 콘덴서를 달아서 이렇게 역률을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피상전력이 줄어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상전력이 줄어드네. 그죠? 피상전력이 줄어드는데 여기 줄어든다면 여기 줄어듭니다.
다시 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콘덴서를 투입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효 유효부는 어떻게 돼요?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피상부는 어떻게 해요? 피상부는 변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콘덴서를 투입을 하는 거는 뭘 하기 위한 거라고요? 역률을 계산하는 거죠. 이게 역률 계산. 역률. 그러니까 역률을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피상분이 줄어든다. 유효분은 그대로 있는데, 그죠? 피상분이 줄어든다. 피상분이 뭐예요? 결국은 변압기의 용량이죠. 변압기의 용량이다. 변압기의 용량. 그러면 TR 용량을 어떻게 돼요? 용량을 줄일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용량이 더 적은 변압기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콘덴서 용량 구하는 공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Q 그러면 Q는 어떻게 합니까? 유효 전력. 유효전력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 유효전력에다가 괄호 열고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 짝대기 2개 긋고 자, 왼쪽에는 뭐예요? 개선전. 그죠? 개선전이 옵니다. 여기 어떻게 돼요? 탄젠트 세타. 이렇게 써볼까요? 탄젠트 세타 1 빼기 탄젠트 세타 2. 자, 뭐 분모 분자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원식부터 쓰죠.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표현해 보면 유효 전력에다 뒷부분이 요 탄젠트 부분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 1. 그죠? 뒤에는 계산 코사인 세타 2. 그다음에 사인 세타 1. 사인 세타 2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죠. 자, 뭐 같은 얘기입니다. 탄젠트를 그죠? 표시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써먹어야 되는 게 이 사인 값을 알 수가 없어요. 코사인만 알아요. 코사인 세타 1 여기는 코사인 세타 2죠. 이제 사인 값이 안 주어졌을 때 구하는 방법이죠.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루트 이렇게 붙이고요. 뒤에도 루트 이렇게 붙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 이렇게 하고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2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 용량의 단위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kVA로 콘덴서 용량을 나타낼 수 있다. 세 가지 식을 다 알아두면 되겠고요. 요 두 번째하고 그죠? 세 번째를 알아두시면 되겠죠. 탄젠트가 뭐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요. 역시 여기다가 킬로바를 써도 된다 그랬죠. 킬로바라고 써도 틀리지 않는다 얘기했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뭐를 구하라 그랬습니까? 여기 문제 보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압이 220V이고 220V래요. 1시간 사용한 전력량이 이거 40kg. 이게 유효 전력으로 하는 거죠. P가 40이란 얘기죠. 자, 역률이 80%, 코사인 세타가 80. 뭐 이거 좋은 거 아니죠? 삼성부하이다. 이 부하의 역률을 계산하기 위하여 용량이 30kV의 진상 콘덴서를 설치했다. 개선 후에 무효 전력을 구하고 전류는 몇 암페어가 감소하였는가 이렇게죠. 가소가 아니고 감소입니다. 그럼 이제 무효 전력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일단은
계산하기 전에 무효 전력을 그죠. 계산 전 무효 전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전에 무효 전력. 이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니까? 무효 전력 어떻게 되겠죠? 유효 전력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P에다가 곱하기 탄젠트 세트한다 그랬죠. 이걸 다 있으면 어떻게 돼요? P가 얼마입니까? 40 곱하기 탄젠트면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0.8이죠. 그럼 0.6이겠죠. 사인은 요걸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계산기 눌러봤으면 30 나옵니다. 그럼 30 KVA로 쓰겠습니다. 30 KVA가 나오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콘덴서를 얼마짜리를 썼대요? 자, 여기 계산해 봤을 때 자, 계산하기 전에 여기 계산 전입니다. 계산 전 무효 분인데 여기다 얼마짜리 단데 용량이 30kV의 진상 콘덴서 30짜리를 단대요. 그럼 빼기가 되죠. 30짜리를 대면 kVA 아닙니까? 30짜리를 단 반대 걸 30짜리를 다니까 이게 두 개가 상쇄돼서 결국은 제로가 되네요. 제로. 답은 제로가 됩니다. 제로 킬로바 뭐 이렇게 또는 kVA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전류의 감소분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역률이 계산되면 전류값이 정확하게 하면 피상전류죠. 피상전류값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전류값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전류값이 감소한다는 우리가 전압 곱하기 전류로 전력을 나타내는데 전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용량이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죠? 피상전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피상전력이. 그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PA가 어떻게 돼요? VI 3상일 때 루트 3 VI 이렇게 되죠. 그죠? 유전력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 I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역률 개선 전 전류와 개선 후 전류를 비교하면 되겠죠. 첫 번째 개선 전 전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전 전류는 어떻게 옵니까? I1이라 그러죠. 전류는 전력 나누기 전압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피상분이 여기 오죠. 피상전력이죠. 피상전력이 오죠. 피상전력이 아니고 유효전력이라고 봐야죠. 유효전력이죠. 죄송합니다. 유효전력 P가 이렇게 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전류를 구하려면 어떻게 3사니까 루트 3에 V 전압이죠. 그 다음에 피상분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피상전류입니다. 피상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코사인 세타로 나눠져야죠. 자, 왜 그런지 알죠? 코사인을 곱해서 나온 게 유효전력이니까 거꾸로 가야 되니까 우리는 나눠줘야죠. 곱하는 게 아니고 나눠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우리가 위에는 얼마 나왔습니까? 처음에 4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4만 이렇게 됐고 루트 3에다 3상이라 그랬죠. 220인데 3상이란 얘기입니다. 220에다 곱하기 역률이 얼마죠? 처음에 0.8이었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봤다. 자, 계산기 눌러보겠습니다. 위에가 4만 아래가 루트 3 곱하기 220 곱하기 0.8이죠. 131.2 소수점 두 자리까지요. 자, 암페어가 되겠죠. 이렇게 암페어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개선 후
전류를 구해 보겠습니다. I2라 그러죠. I2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위의 식대로 하면은 유효 전류가 오고요. 유효가 오고 P죠. 나누기 루트 3의 V의 코사인 세타가 오죠. 자,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효가 얼마입니까? 유효는 안 변한다 그랬죠. 4만입니다. 4만 이렇게 오고 루트 3의 220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역률이 얼마로 변한 겁니까? 여기 유효분 무효분이 상쇄돼서 없어졌으니까, 그죠? 여기 없어졌으니까 역률이 얼마 돼요?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곱하기 1이 되겠죠. 그죠? 요거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4만 나누기 220 곱하기 루트 3이죠.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죠. 104.97 나옵니다. 104.97 암페어가 됩니다. 그러면 131.22에다가 104.97인가요? 97 하면 26.25 암페어가 나오네요. 그래서 감소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요 감소분이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감소된 게 26.25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 되겠죠. 감소된 전류의 량. 자, 위에서 30kV를 달아서 무효 전력은 어떻게 됐다고요? 0이 이게 답이 되는 거. 그래서 답은 이거하고 이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보고 혹시 유효분은 유효분끼리, 그죠? 유효끼리, 그다음에 무효분은 무효끼리 해서 합성을 해서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역률이 다르잖아요. 역률이 다르다. 그 역률이 다르기 때문에 유효분은 유효분끼리, 무효분은 무효분끼리 구해서 벡터의 합으로 해서 값을 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동시에 흐를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나눠서 벡터 합을 할 때는요. 이 전류가 만약에 두 개가 있다면 I1과 I2가 있다면 이게 동시에 같은 전선에 두 개 전류가 흐를 때 동시에 흐를 때 이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여기선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역률이 두 개가 있지만 하나는 전이고 하나는 후고 동시에 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그냥 스칼라로 해서 합으로 다시 말해서 빼서 계산을 해야 된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시 계산 전과 계산 후기 때문에 전류가 동시에 흐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벡터 합을 해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까지 좀 풀어봤습니다. 기초적인 개념 좀 잘 정리하시고 앞부분에 우리가 이미 배웠던 그죠? 2차의 시험에 넘어오기 전에 배웠던 부분들을 좀 다뤄봤습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